당신은 갑자기 나타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지금일까요? 성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이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지연아, 이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라졌나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 세월을 침묵 속에 보냈습니까? 나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생명, 당신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성우는 68세였고 서울의 전통적인 동네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은퇴한 이후로 그의 하루는 간단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아침 산책, 이웃들과의 커피 한 잔, 그리고 도시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베란다에서 보내는 긴 오후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그의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이제 그들만의 가정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성우는 안정된 삶을 만들어왔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그를 깊이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순간들, 대화들, 그리고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느껴졌고 마치 그의 이야기의 일부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결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았고 어떤 것들은 그저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평범한 날 그의 과거에서 누군가가 다시 나타났다. 지연, 그가 수십 년 전에 알았던 여인이 뜻밖의 그의 삶에 돌아왔다. 그녀는 항상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고 성우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성우는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이제 다시 나타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흔적이 보였다. 지연의 방문은 평범한 오후에 일어났다. 성우는 자신의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라디오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그는 누군지 보려고 내려갔다가 문 앞에 서 있는 지연을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엔 성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한 표정이 있었다.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재회의 기쁨을 담은 포옹이나 다정한 말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성우는 그 침묵 속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음을 즉시 느꼈다. 성호, 널 만나야 했어.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성우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지만 의심스러우면서도 호기심이 일었다.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오래된 가족 사진들과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삶의 흔적들을 눈여겨봤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이번 방문이 추억이나 재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를 위해 온 것이었고 성우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왜 지금이야, 지연?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은 거야? 성우는 그 갑작스러운 방문의 동기를 이해하려 했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침내 성우를 바라봤다. 더는 진실을 숨길 수 없었으니까 내가 내게 해줄 이야기는 모든 걸 바꿀 거야. 성호, 내가 내 인생과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그 말은 성호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그의 심장은 빨라지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지연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숨겨온 것이 무엇이기에 이제야 드러난 걸까? 그리고 왜 그것이 이렇게 파괴적으로 느껴지는 걸까? 성호가 답을 하기도 전에 지연이 계속 말했다. 널 보호하려고 그걸 멀리 두려 했지만 진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거짓말.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이 아니라는 뭔가가 담겨 있었다. 성우는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제 그의 모든 의심이 곧 확인될 것 같았지만 그가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너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지연은 마침내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진실의 무게가
그녀조차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이 순간에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성우가 곧 알게 될 진실은 그의 과거를 모두 무너뜨리고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삶에 새로운 빛을 던질 것이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성우는 침묵한 채 지연을 응시했다. 그 말의 무게는 주의를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몇십 년을 이어온 거짓말. 그는 자신의 삶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지 이해하려고 했었다. 지연은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계속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으며 마치 어려운 고백을 준비하는 듯했다. 성호, 내가 믿고 있던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꿀 이야기를 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알아줬으면 해. 이걸 영원히 숨길 생각은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뿐이야. 성호는 점점 커져가는 혼란을 억누르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슨 말을 들을지 몰랐지만 그의 일부는 이미 최악을 대비하고 있었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떨리며 간신히 나왔다. 사실은 내가 알고 있던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 그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 너나 내 형제들에게는 결코 밝혀지지 않은 삶을. 너는 그 거짓말 속에서 자랐고 아무도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 나도 그 일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야. 성호의 세상은 그 순간 흔들리는 듯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주변의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다른 삶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연? 우리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거야? 지연은 다가와 진지하면서도 공감 어린 표정을 지었다. 정확히 다른 가족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고 너는 그 비밀을 전혀 몰랐어.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 그는 내 어머니에게조차 솔직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보러 온 거야. 내 어머니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해. 비록 그녀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성우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부모님이 과거를 대하는 방식에 항상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렇게 큰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녀가 이 일에 관련된 걸까? 그의 머릿속은 답이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연? 이 모든 게 너와 어떻게 관련된 거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비밀을 숨겼어? 지연은 잠시 멈추며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준비하는 듯했다. 나는 내 아버지와 아주 가까웠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그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하면서 그 또 다른 삶을 숨겨왔는지 나는 다 봤어. 언젠가는 이 일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늦게 터질 줄은 몰랐어.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한 부분은 이 모든 것이 그저 큰 오해이길 바랐지만 다른 한 부분은 이미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무서운 방식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장난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우가 어릴 적 기억하던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을 파괴할 수 있는 진실을 지니고 있었다. 널 지키고 싶었어. 성호. 그래서 내가 멀리했던 거야. 내가 너희 곁에 계속 있었으면 진실이 결국 드러났을 테고 그건 널 다치게 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너도 68살이 됐으니 모든 걸 알아야 할 자격이 있어. 성우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삶에서 확고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지연, 나한테 더 숨기는 게 뭐야? 지연은 잠시 멈추었고 공기 중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성호야, 진실은 내 아버지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여러 문제를 남겼어. 하지만 그가 남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 내가 보여줘야 할게.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성호가 즉시 알아본 누군가의 필체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글씨였다. 맙서사, 그가 속삭였다. 이게 뭐야? 이 편지 안에 지연이 말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들어있어. 이 편지는 내 모든 질문에 답해줄 거야. 하지만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너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나는 이 순간을 기다리며 이걸 수년 동안 간직해왔어.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고 곧 다가올 일의 상징적 무게를 느꼈다. 그 편지를 여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현실과는 다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진실은 그의 앞에 있었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성우는 손이 떨리면서도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가오는 진실의 무게가 점점 더 커져갔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분명한 필체가 있었고 그 안에는 지연이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지연을 바라보며 그녀가 이 일에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곧 시선을 다시 종이로 돌렸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마침내 성우는 봉인을 뜯고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그는 서류를 펼쳤고 눈은 첫 줄을 더듬어갔다. 글씨는 단단했지만 급박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마치 아버지가 무언가를 고백하는데 서둘렀던 것처럼. 아들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모든 것을 직접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 이게 최선은 아니란 걸 알지만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밝혀져야 할 비밀들이 있다. 나는 평생 너와 내 어머니를 내가 저지른 일로부터 지키려 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없으니 그 책임이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우는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다. 항상 과묵하고 신중하던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고백하려 하는 듯했다. 지연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에 띄게 긴장한 기색이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알고 있었고 둘 사이의 침묵은 무거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과거에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어. 성호, 내가 전혀 알아채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형성한 실수들, 우리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을 연루시킨 실수들이었고 그 실수가 제때에 드러났다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거야. 나는 그걸 바로잡으려 했고 너와 내 형제들을 위해 비밀로 하려 했지만 그 거짓말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었어. 성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잠시 지연을 힐끗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성우가 끝까지 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은 성우의 것이었고 지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우는 다시 편지로 눈을 돌렸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지연, 그녀는 언제나 이 비밀에 연관되어 있었어. 그녀는 내가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 그녀는 내가 모두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야 해. 내가 내 어머니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지연이 말해줄 사실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 성우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이제 68세에 이르러 그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 진실이란 무엇일까? 왜 지연이 그토록 깊이 연관된 걸까? 아들아,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내가 이 모든 해 동안 너나 내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야. 이 이야기는 내가 지연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시작돼. 그녀는 단순히 가족의 친구가 아니었어. 우리의 관계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결과를 낳았어. 하지만 나머지는 그녀가 내게 말해줄 거야. 나는 이 편지를 남겨서 그녀가 내가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실을 용기 내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우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가 지연에게 자신이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전하도록 부탁한 것이다. 성우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을 마저 말해주길 기다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연? 당신이 내게 말해야 할 게 뭐지? 왜 아버지가 이걸 적어서 당신에게 이 짐을 떠넘겼어? 지금까지 굳건했던 지연은 무너질 듯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성호 앞에 앉아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응시했다. 사실은 성호, 내 어머니만이 내 아버지가 사랑한 여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그의 또 다른 삶의 일부였어. 내 아버지와 나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관계였어. 우리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어. 성호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지연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성호에게 지연은 늘 거리가 멀면서도 존경스러운 인물로 어린 시절 그의 삶에 거의 보이지 않게 존재해온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야? 당신과 우리 아버지가? 왜 그걸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왜 이걸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성호는 혼란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추스르며 물었다. 지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는 이 사실이 내 가족을 파괴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 형제들이 그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제 그가 떠났으니 더는 내게 이걸 숨길 수 없어.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준비하는 듯 보였다. 성호야,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내게 전할 말은 우리 관계 그 이상이야.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게 있어. 그건 내가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성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더 있는 건가? 아버지의 배신 말고도 더? 그는 자신이 곧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어떤 진실을 마주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문서를 하나 남겼어. 그가 이 모든 세월 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거야. 내 유산에 대한 것이고 그가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삶에 대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문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건지 결정해야 해. 그녀는 성호 앞에 또 다른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숨겨온 마지막 비밀을 드러낼 무언가가 있었다. 방 안은 거의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성호는 지연이 그 앞에 놓은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손가락은 그것을 만지는 것을 망설였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은 탓에 마치 평생의 비밀을 짊어진 듯한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이 봉투, 그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남은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지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지만 성호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다. 그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깊이 한숨을 내쉰 후 성호는 마침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의 봉인을 뜯고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것을 꺼냈다. 읽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곧 마주할 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려 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그의 눈은 문서의 제목에 초점을 맞췄다. 재산 계약서. 그가 읽고 있는 내용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 서류였지만 일반적인 집이 아니었다. 서류에 적힌 주소는 성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었다. 그는 계속 읽으며 이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이 부동산은 지연의 이름으로 구입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다. 하지만 원래 소유주는 그의 아버지였다. 그의 아버지는 첫 아들이 태어난 직후에 이 집을 샀고 계약서에 따르면 이 집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가족에게는 비밀로 유지되어 왔다. 성호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지연, 당신 그 집에서 살았던 거야. 왜 내 아버지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지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낼 용기를 모았다. 성호야, 그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만났던 곳이야. 그는 나를 위해 그 집을 샀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어. 내 가족의 눈을 피해. 나는 내 아버지와 아들을 가졌어. 그리고 그 집은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곳이야. 성호는 마치 발밑의 땅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별표 별표 아들 별표 별표. 지연은 그의 아버지와 아들을 가졌고
이 모든 것이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항상 뭔가 잘못되었고 가족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했지만 그게 이토록 큰 비밀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충격에서 분노로 다시 슬픔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파도가 몰려왔다.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연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지만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이듯 했다. 성호, 이건 너에게 너무 큰 충격일 거라는 걸 알아. 난 절대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진실이 드러나면 너희 가족이 파괴될까봐 두려워했어. 그는 너희를 지키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미룬 것에 불과했어. 성호는 갑자기 일어나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방을 서성이며 수많은 진실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아버지가 다른 아들이 있었다고? 그럼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형제가 있다는 뜻이야. 지연은 슬픔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의 이름은 민재야.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함께 그를 키웠지만 늘 숨어서 지냈어. 민재는 너와 너희 가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절대 다가가지 않기로 했어. 그는 아버지의 바람을 존중했지. 비록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더라도. 성우는 충격을 주체할 수 없었다. 평생을 자신이 믿어온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는 철저히 만들어진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의 삶에는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의 이복 형제 민재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삶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존재해왔던 것이다. 민재. 성우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내가 이걸 몰랐을까? 어떻게 이걸 그렇게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지?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신 후 대답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 성호, 나는 민재가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어. 하지만 이제 내 아버지도 떠났고 내가 68세가 된 지금 더 이상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었어. 민재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너도 그를 만나고 싶다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성호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일부는 분노에 휩싸여 폭발하고 싶었고 또 다른 일부는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형제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충격적인 사실들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며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며 앉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 지연은 천천히 다가오며 공감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어. 성호, 나는 그저 내가 진실을 알기를 원했을 뿐이야. 민재는 너를 만나고 싶어 해. 하지만 그 선택은 내 몫이야. 나도 이 모든 일 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성호는 잠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의 인생, 가족, 과거, 모든 것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그는 남은 인생을 좌우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성우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며 지연이 전한 모든 것을 곱씹었다. 한때 평화롭고 안정된 삶처럼 보였던 그의 세계는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는 68세의 나이에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위기는 그의 정체성과 기억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성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을 주며 침묵을 지켰다.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지만 성호의 생각은 너무나 시끄러웠다. 그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형, 민재는 저 밖에 있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었다. 그 결정을 내리는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만약 민재를 만나기로 결심한다면 성호는 형과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비밀로 해왔던 또 다른 삶의 진실과 감정적 충격까지 직면해야 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었다. 내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성호는 오랜 침묵을 깨며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거의 속삭이듯 들렸으며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듯했다. 지연, 내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은 그의 말을 이해한 듯 연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성호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에 담긴 고통을 그녀는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성호야, 내가 너 대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 민재는 내 아버지의 부탁을 평생 지켜왔어. 왜 그가 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말이야. 하지만 그는 항상 내 존재를 알고 있었어. 널 만나고 싶어 했지만 내가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깨트릴까 봐 감히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어. 성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복형이 그동안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가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마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여전히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떨렸고 마치 자기 몸조차 제대로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성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의 삶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냥 난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성호는 마침내 말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지연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이건 모든 걸 바꿔버려.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성호에게 다가갔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추며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따뜻했다. 마치 위로를 전하고 싶은 듯했다. 이해해. 성호.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당장 이걸 해결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야. 성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평온함을 찾으려 애썼다. 과거의 또 다른 부분을 마주할 준비가 된 걸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고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며 살아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민재를 피한다고 해결될 건 없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고통스럽더라도 그 진실에는 끝맺음이 필요했다. 긴 침묵 끝에 성호는 마침내 지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지연, 그를 만나러 데려다줘. 민재가 어떤 사람인지,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어. 지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 결정이 성호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았지만 그것만이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조금 더 가벼운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도 내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면 기뻐할 거야. 이번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 두 사람은 성호의 집을 나와 지연의 차로 걸어갔다. 그 차는 그들을 민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다 줄 예정이었다. 가는 길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성호는 자신의 생각에 잠겨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곱씹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이복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동시에 가깝지만 너무도 낯선 사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차를 타고 몇 분이 지난 후 그들은 서울 예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소박한 집에 도착했다. 그 집은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성호에게는 그곳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처럼 느껴졌다. 그 집 안에 성호가 한 번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남자, 세월과 비밀 속에 묻혀있던 형제가 있었다. 지연은 차를 세우고 성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 안에서 꼼짝하지 않은 채로 두 손을 떨고 있었다. 준비됐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정말 준비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꼭 해야 할 발걸음이었다. 언제까지나 도망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이어진 몇 초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성호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는 바로 민재,
성호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형제였다. 두 사람은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응시했다. 즉각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그 짧은 눈맞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하고 있었다. 민재는 긴장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지만 눈에는 작은 희망이 비쳤다. 성호는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다. 마침내 그는 손을 내밀었다. 민재.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군. 민재는 성호의 내민 손을 받아들였고 그 단순한 행동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과거는 수많은 비밀과 고통을 품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이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결의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었다. 이제 6장에서 성호와 민재가 이 갑작스러운 만남의 결과와 마주하고 드디어 드러난 진실들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지 이야기해보자. 두 남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순간 속에 서 있었다. 성호는 한 번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형제를 바라보았고 문 앞에서 흐르는 시간마다 그 순간의 무게는 더욱 짙어졌다. 마치 자신이 몰랐던 가족의 과거를 왜곡된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민재는 성호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는 순간은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정말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들어와. 마침내 민재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지연은 두 사람에게 위로의 미소를 지어 보인 후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두 형제에게 이 순간이 매우 사적이고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이곳은 소박한 집이었지만 벽에 보이는 추억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는 따뜻한 가정의 느낌이 배어 있었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졌던 자신의 역사 한 부분에 발을 들이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수년간의 무지의 장벽을 깨기의 말로는 부족해 보였다. 성호는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고 민재는 분명히 더 긴장된 상태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 성호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이 모든 게 너무 뜻밖이야. 나는 내가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네. 그는 민재의 눈을 바라보며 그 표면 너머를 보려 했다. 그런데 내 안에 뭔가 있어. 우리가 진작에 만났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민재는 작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나도 이 순간이 올지 몰랐어. 아버지는 언제나 이것을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 존재를 알고 있었어.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 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를 만나지 못한 건 힘들었어.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의 말을 곱씹었다. 자신에게는 평생 알지 못했던 형제가 있었고 그 형제는 늘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통제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미안해. 성호는 나직이 말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행동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 항상 느꼈지만 이런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민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성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답은 간단할지도 몰라. 그는 확고하지만 불확실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우리는 그저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야. 한 걸음씩.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어.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난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어. 뭔가를 따지거나 요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이해하고 싶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인 것 같아. 성호는 그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민재의 말이 맞았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가능성은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성호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연결이 생길 기회도 있었다. 이 모든 상실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무언가. 나도 동의해.
성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시작하자. 내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나도 너를 알고 싶어. 민재는 그 대답에 안도한 듯 보였다. 처음으로 방 안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미래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탐색하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두 형제는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서로에게 공유되었다. 성우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항상 곁에 있었지만 묘하게도 늘 멀게만 느껴졌다고 했다. 반면 민재는 자신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결코 다가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형을 만날 수 있으면 어떨까 궁금해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긴장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만남은 점차 가벼운 대화로 더 인간적인 교감으로 바뀌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억눌린 감정도 많았지만 그저 함께 그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저녁이 다가왔을 때 성우는 작은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뜻밖의 평온함을 느꼈다. 여전히 아픔이 있었고 거짓말과 과거의 무게가 남아있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질문만 남기고 떠나신 것 같아.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우리가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 알아내야 할 게 많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재는 성우를 문까지 배웅했다. 비록 재건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첫걸음이 이미 내디뎌졌다는 점도 분명했다.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갈라놓았던 비밀은 더 이상 그들을 정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실수로 얼룩지지 않은 새로운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성우는 과거의 무게가 마침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그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빛을 볼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다. 처음으로 오랜 세월 그를 억눌러왔던 거짓들을 뒤로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느꼈다. 성우와 민재가 처음 만난 지 몇 달이 흘렀다. 예측 가능하고 단조로웠던 성우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68세에 이르러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렇게 깊은 비밀을 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보다도 존재조차 몰랐던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줄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곳에 있었고 자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성우와 민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고 어색한 침묵과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듯한 기억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쌓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성우는 여전히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중 생활을 숨길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 사이의 유대감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가을의 어느 오후, 성우는 매일 아침 산책하던 공원에 앉아 지난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가벼운 바람이 서울거리 곳곳에 가을의 색을 실어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그는 민재를 알고 있었다. 처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비밀을 더는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서 평화가 느껴졌다. 이복 형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단지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성우가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민재였다. 형, 공원에 있어? 민재의 목소리는 이제 성우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다정한 호칭에 조금 더 익숙해진 듯했다. 그래, 늘 여기 있지.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같이 와 할 이야기가 많잖아. 민재는 곧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착했다. 그는 성우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주변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급할 필요도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순간이었다. 형, 잠시 후 민재가 입을 열었다. 난 한 번도 형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내내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기분이었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형과 함께 있으니 드디어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 기회를 줘서 고마워. 성우는 민재를 바라보며 애정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 형제의 존재를 모른 채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도 아쉬웠지만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함께 있었다. 나도 고마워, 민재. 성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그의 선택으로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가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 아버지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잠기며 주변의 고요함을 음미했다. 성우는 모든 고통스러운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요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형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얻었다. 이전에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방황했지만 이제 민재가 그의 곁에 있으니 그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완전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두 형제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안도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온 것은 그녀에게 큰 짐이었고 이제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그녀도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성우와 지연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모든 것이 밝혀진 후 두 사람 사이에 상호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 성우와 민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함께 이 새로운 장을 탐구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과거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문제들을 함께 마주하기로 한 결심에서 힘을 얻었다. 며칠 후 성우는 작은 가족 모임을 열었다. 대단한 행사는 아니었고 단지 민재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소개할 기회였다. 모임은 소박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성우는 자녀들이 민재와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비밀과 거리가 있었지만 화합과 화해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은 어떻게든 다시 재건되고 있었다.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민재와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성우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과거의 모든 우여곡절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68세의 성우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치유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치유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성우의 감동적이고 반전이 가득한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 보일지라도 말이죠. 만약 이 이야기만큼 감동을 받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며 더 많은 멋진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